갑신일주를 한번 보실까요? 갑신일주. 뭐 공부할 게 좀 있다 그럴까요? 갑신일주, 뭐 주변에 여러분 갑신일주는 많이 뵐 수 있을 거예요, 아마요. 네, 갑신일주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뵐 수가 있는데, 뭐 남녀명 어쨌든 간에 이 갑신일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일단은 이 갑신일주는요, 일단 12운성 포태로 보면은 일단 절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절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운의 변화가 대단히 심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갑신일주에 우리가 십성의 관계를 보니까 무임경 이래서 뭐 보니까 전부 다 재, 관, 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재, 관, 인이 절지에 이렇게 놓여 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갑신일주들은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어요. 식상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관인이 절지고 식상이 공망이니까 뭐라 그럴까, 운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의 굴곡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관성이잖아, 밑에 편관이. 그렇죠? 관성이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갑신일주들은 이렇게 커다란 갑목 아래 이렇게 원숭이를 저렇게 놓고 있는 갑신에 이렇게 편관을 놓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직업의 그 이동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편관의 직업에서 잘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막 그런 대로 무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관인이 전부 이렇게 절지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이 공부, 인성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재를 잘 지킨다, 그 다음에 이 관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직장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갑신일주를 보자마자 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착안하셔서 바로 밑의 재관을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절지를 놓게 되면은, 자,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 절은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의 생명은 절명 하면은 땡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우리는 우리가 상생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땡과 더불어서 남겨놓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또 연명해서 멧대손까지 가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밑에 십성에 이렇게 절을 딱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십성의 운기가 일단은 막혔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이라고는 하지만 기운은 어떨까요? 새롭게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절초봉생의 자리에, 그렇죠? 이런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갑신일주들은 반드시 이러한 절초봉생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의 굴곡이 당연히 다단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갑신의 또 일주들의 우리가 자의 형상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의 형상은 이렇게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자의 형상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이 신금의 바위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일명 독바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마당바위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큰 독바위 위에, 쉽게 말해서 독바위 위에 나무가 있는 이런 형상들. 나무가 어때? 잘 크겠어요? 그렇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의 형태에 서 있는 이런 나무들이라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잘 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뿌리 내리려고. 기본적으로 갑신일주 치고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은 없어. 한마디로 역마가 지독하게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삼명통해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이 삼명통해로 가시게 되면은 삼명통해의 자의 형상에 보니까 갑목은 뭘로 나와 있나요? 그래요. 레로 나와 있어요. 레.
그래서 이것이 우레와 같은 그러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신금은 뭐라고 돼 있나요? 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명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레가 대도시에 치는 형국을 낳기 때문에 갑진일주들은 목소리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커요. 목소리가 큰데다가 대도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벼락 트듯이 돌아다니니까 역마가 말도 못해. 기본적으로 돌아다녀야 될 팔자. 그러니까 진득히 한 군데 지키기가 좀 힘든 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령 무슨 인성의 운 절지에 들어가 있지만 좋은 운에 관직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리 하나를 끝끝내 보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일단 삼명통해로 통해서 간목이 우레를 놓고 신금의 명도 대도시를 낳기 때문에 직주의 이동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떠돌이 좀 돌아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타양살이를 전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일단 그렇게 갑신일주들을 한번 좀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일지가 원숭이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을류 딱 오시잖아. 그냥 오시자마자 머리 아프죠? 허리 아프죠? 딱 해봐. 그럼 예! 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바로 끌어내셔야 돼. 금목상쟁이라고 바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금목상중의 병적 질환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살짝 다시 뒤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양의 간의 목이 이렇게 양의 신의 금을 봤을 때 우리가 금목상쟁이라고 하는데, 금목상쟁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 이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욱이야. 욱성격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노기를 어떻게 표출한다고요? 대단히 강하게 표출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화가 났다고 한다면은 확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그 과격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갑신일주 그러다 말아. 그래서 막 그럴 때 지 혼자 내비두면 돼. 근데 이 갑신일주가 이 기질이 원래는 사실은 이게 무인의 기질이라 이 공격적이지만은 이 화가 나면은요 아주 심하게 아주 그냥 폭행 어떤 성격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 정의감, 이게 일단은 지지에 이렇게 칠사를 깔았잖아요. 그렇죠? 정의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감이 흐트러졌다 생각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공격도 금목상쟁의 공격이라 아주 악착하신 물건들이시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갑신의 일주쯤 되면은 실제는 어떤 경찰, 군인 이런 공무원들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 관이절제에 들어 있어갖고 한 군데 오래 못 있어. 헐레당하고 나오고 팔랑길에서 누가 얘기하면은 말이지. 제가 요즘 경찰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이래. 다들 우성성성해. 그 분위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도 밥 먹은 지 3년 되니까 웬만한 초보 경찰보다는 제가 더 상사야.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 그 구조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소문 들으면 저 친구가 그만두고 이 친구가 사표 내고 뭐 이럴 분위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여러분 뭐 하여튼 그런 연금의 기운들이 당장 내가 확 깎는 게 아니잖아. 그 몇 퍼센트 몇만 원씩 깎아 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미동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조금 한 3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갑신 정도가 되는 사람 같으면은 아마 충분히 후다닥 하고 그만뒀을 거야 아마. 팔랑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 팔랑기 때문에. 이박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이 경자라고 하는 이 일주도 이게 상관이죠. 그렇죠? 상관에 살을 낳잖아 이렇게.
이렇게 경자에 식상이 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물론 갑오일주도 식상이 사로 들어가 있어. 식상이 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절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게 어떤 것이 단점이에요? 팔랑귀야. 그래서 부탁해봐 한번요. 부탁 한번 해보시라고. 어쩐지 들어줘. 근데 이게 절지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목숨을 내놓고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혼난다고? 와이프한테 이제 맞아 죽지 저러다가.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은 초기 결혼 초반에는 꽉 잡고 살지요, 부인을. 근데 인생 중반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 이제 저 일주들이 갑신일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 초반에는 갑신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갑신일주가 악처 악부를 만나는 대표적인 사주예요. 근데 잘 헤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악부 악처의 대표적 사주인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부인의 얘기까지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갑신을 놓게 되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죠. 이 사주들은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재관인이 절지에 들어와 있죠. 이 재관인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구조가 어때요, 여러분? 비식재 구조, 재관인 구조, 식재관 구조, 그죠? 관인미 구조, 그 다음에 인비식 구조, 구조가 딱딱 잘 맞잖아.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절지에 들어와 있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또 하나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건 이 갑신 정도는 왜 훌륭한 원숭이잖아요. 아주 나무 타는 원숭이가 다재다능한데 이것을 다 발산하고 싶은데 절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다음 귀는 팔랑귀에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합리적 이성적 선택보다는 즉자적으로 선택을 해요. 즉 합리적 그 다음에 이성적 이거보다는 아주 즉자적으로 생각하고 즉자적 판단하고 이게 결정한다고. 다시 해서 임사직결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성이 절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제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인성이 절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거나 그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해. 머리도 좋으시고. 그런데 판단을 아주 빨리 해버려. 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이거 없어. 그냥 빨리 팍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인성이 절제 들어가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인성이 절제 들어가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품격이 없어. 그 사람이 대학 교수요 박사요 하더라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항난 항마가 따른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인성절지의 무상함을 아주 실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중년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신일주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아주 성격이 급한 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패득실이 아주 다단합니다. 성패득실이 다단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신일주는 그 성패득실이 주로 누구한테 온다고요? 원숭이 무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숭이 무리로부터 와요. 자기 친구로부터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를 잘 아는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쭉 보면은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고 관계가 절로 들어가요. 절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거의 그래.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다 버전업을 해.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갑신일주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자의 형상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십성에 대한 포태를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기로 하자고요. 십성에 대한 포태를 적용해보면 제일 먼저 보니까 이렇게 편제가 나와 있네요. 그쵸? 편제가 갑신일주의 무토일주가 신금을 보게 되면 뭘로 들어와 있나요? 병, 그렇죠? 좌에 절에
궁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병자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 12 운성에 가 12 저 신살에 가서 보니까 역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성의 동토를 봤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남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고요. 자, 남명의 입장에서 병좌 절궁을 낳았어. 병좌, 즉 재성을 역마에 났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고는 어떤 관계? 멀리, 그쵸?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처 인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원처 인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육친, 두 번째 재물을 한번 볼까요? 재물을 모으는 곳이 어디예요? 먼 곳이지요. 원처에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니까 직주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절궁에 놓여와 있네. 재물을 모으기가 어때요? 좀해서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재물,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성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 성재. 성재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남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재물을 모으긴 모으는데, 그러면 재물이 담보가 안 돼. 절궁에 놓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와이프의 인연을 한번 좀 볼까요? 남명의 입장에는 배우자의 처예요, 그렇죠? 배우자가 뭐 멀리서 만나든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한번 원처 인연의 배우자 궁을 한번 좀 놓고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배우자가 지금 어느 재리에 놓여 있나요? 일지에 관에 편관 7살에 놓여 있죠. 7살의 배우자예요. 7살의 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관성, 즉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편관이 하나 있고 7살이 하나 있죠. 자, 7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살하는 것, 즉 식신이 유무예요, 그렇죠? 식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7살이라 그러고, 식신이 있으면 이건 편관이에요, 그렇죠? 없으면은 7살이야. 그래요? 그럼 식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관계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식신이 제살한다고 얘기를 해. 그렇죠? 식신이 제살하는 사주치고 못 사는 사주 봤나요? 없어. 다 잘 살아요. 다 출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관이 있어서 정관을 치른 사주. 이거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또 참 빌어먹을 팔자야. 또 같은 식상이 치는데도 관성을 식신이 치냐 상관이 치냐에 따라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식신이 없어서 7살로 작용했다. 식신이 없어서 7살로 작용했다. 그럼 나의 남명의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 궁에 누가 와 있어요? 지금요 7살이 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악처를 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부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살의 처라고 하는 것은 악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일수 주고 요거 한 40세 전까지예요. 네. 전까지는 부인한테 욱욱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이 혀를 깨물면서 죽으라고 달게 들겠죠. 결국 누가 이길까요? 부인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대체적으로 공초가로 들어간답니다. 갑신일주들은요. 그 동태를 좀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부인들이 기가 세답니다. 7살이 악처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참 부인복이 없다라고 얘기할까? 뭐 없다라고 얘기는 뭐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같은 그 한 지붕에서 두 가족처럼 말이죠. 그렇게 공방수를 두면서 사는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지의 평관 7살을 두잖아요. 부부 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 만약에 남자가 공처가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드디어 깨닫고 대오각성해서
자식 때문에 그래도 아유 살아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정이 있어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여러분 편관의 칠사를 낳았다 그러면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인? 기가 센 악처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떤 남편? 독한 남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두 마디로 압축시키면 악부 악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이야. 60갑자 중에서. 그래요. 또 이제 갑신 일주들도 이제 이 동영상 보고서 데모할 수도 있어. 우리는 안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근데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케이, 바로 그 얘기야. 제사를 하니까. 제사를 꼭 해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거 갖고 얘기하잖아. 없어요. 없어. 기본적으로. 그런데 남편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 그냥 칠살이야. 그쵸? 네. 여 보기는 칠살. 물론 이것이 그냥 편관으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식재가 들어왔다 아니면 인성이 간해서 화살한다라거나 살을 화해 인성으로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볼 때는 우리 칠살이야. 자, 여명의 입장에서 요걸 갖다가 자기 밑에 칠살을 이렇게 놨죠.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이석영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해. 좌하 칠살 이렇게 표현해. 좌 앉을 자 아래에 칠살을 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뭐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좌 칠살을 놓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폭력적 남편이에요. 폭력적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쉽게 말해서 겉은 번드름한데 굉장히 폭력성을 쓰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자고. 여명의 입장에서 좌야의 칠살을 넣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편관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친관계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우리 일지의 술의 진사 농건 마냥 그 정도야.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강제 결혼이에요. 강제 결혼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혼전, 그렇죠? 혼전 결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혼전 쉽게 말해서 하여튼 동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제 결혼이면서 어떤 강제 결혼일까? 이걸 우리가 노랑 유랑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의미는 아시죠? 네.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우리가 좌칠살, 즉 편관에 칠살을 놓은 사람들의 여명의 특징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칠살을 놓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은 내가 낳았어, 이렇게.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상대방, 즉 남명 입장에서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몸이 어떨까요? 아파요. 몸이 아파. 여러분, 신이 목을 치니까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머리, 편도, 인파. 그 상대방이 그래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갑신을 놓잖아요. 내가 갑신이면 그 배우자가 몸이 쇠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자를 가지고 상관의 상자에다가 몸이 다친다, 아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상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이 쇠하거나 상신한 배우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얘기지만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도 일지에 칠살을 두었다고 한다면 악부 악처더라.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신일주들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일지에 이제 관을 깔고 앉아 있어. 이렇게 관을 깔고 앉아 있죠. 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뭐 강제 결혼에 노랑 나이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활력이 어떻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악착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요. 본인이 아주 악착같이 끌고 가고, 자존심이 강하고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배우자로부터 하여튼 가진 학대도 많이 받지만은 실제 본인이 악착같이 끌고 가는 경우.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저렇게 절처에 놓여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혼을 잘 안 해. 이상하게 당연히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도 그런 이유들이 보면은 이렇게 여자들이 잘 나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식상은 이제 종해야 되겠죠? 자, 이제 식상에 대해서 보면은 두 가지로 보니까 환대 당연히 하나는 병화, 하나는 정화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보니까 병신은 어디로 와 있나요? 그러니까 병종이에요. 그렇죠? 병종의 절궁에 와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정화 입장에서는 정신의 욕의 종으로 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 절궁으로 이렇게 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욕이나 병이나 막 그놈이 그놈이야. 병은 역마를 얘기하고 욕은 뭐예요? 멋을 얘기하잖아.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농태잖아요. 지금요. 자식이 지금 병종에 나와 있으니까 자식 병종은 뭐라 그랬어요? 원초학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원초학문이야. 이거는 틀림없어. 그래서 이렇게 갑신의 일주의 식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병종의 절궁으로 들어와 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병종의 절궁이면 떨어져 공부를 하더라도 절궁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보다는 쉽게 말해서 절지의 잡기에 훨씬 능해. 그래서 이 갑신의 일주들은 자식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네 안 하네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식상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절궁으로 들어가 있어. 이렇게 식상이 기본적으로 절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욕종이 절궁으로 들어가고 병종이 절궁으로 들었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갑오야. 갑오는 살을 낳았어요. 그렇죠? 산데 이 사람은 식상에 상관을 낳죠. 상관은 뭐예요? 감성계 표현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이렇잖아요. 근데 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이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갑오일주는 말은 많고 감정적으로 격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논리적이고 정리할 수 있나요? 힘들어. 이렇듯이 내가 욕의 병을 낳기 때문에 욕을 치자고요. 상관을 낳았어. 근데 아이콘이 이렇지만 절궁이란 벽에 딱 부딪히죠. 이게 버벅대는 거야. 생각은 많은데 어떻게 돼요? 걸려버리잖아. 그래서 이 갑신일주들은 말이에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할까 한마디로 갑신일주들은 말을 조금 뭐랄까 멋없이 얘기한다 그럴까요? 좀 그래요. 그게 왜? 이렇게 식이 절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상이 절로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나운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웃기겠죠, 뭐, 그죠? 그래. 그래서 일단 식상이 절도로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잘 할지 모르고 좀 이렇게 투박하게 보이고, 근데도 감목의 일간이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식상이 절정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금방 의기소침해. 기분 변화가 빠르고요. 굉장히 소극적이 돼버리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보신다고 했다면은, 자, 이제 이 갑신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십성의 포태를 가지고 논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갑신일주의 도망력이라든가 막 이러한 어떠한 고신에 대해서, 과수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 이래요. 이 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자, 일지의 신금, 일지 신금은 천고, 신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요. 자, 이 천고, 신고를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갑, 이거 잘 보세요. 갑신, 오, 묘, 미, 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현침 일으키기래. 이 현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뾰족한 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현침을 놓은 사람은 되게 아주 예민해. 아주 분석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까칠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현침을 놓은 사람들은 뭐가 발달됐냐면은 영감이 발달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현침을 놓으면 영감, 육감이 발달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일지에 오묘, 미신을 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공부를 많이 해. 이 영감, 육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격도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간이 간목인 사람, 일간이 신금인 사람, 간목은 그래도 훨씬 나아. 신금인 사람 참 더럽게 까칠하죠. 예민하죠. 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누가 또 욕할 거야. 더럽게라는 용어까지 썼다고 말이야. 신금은 예민하다고요. 이게 현침이야. 근데 신금이 일주에 신묘를 낳다라든가 신미를 낳다라든가 그러면 더해. 응? 더해.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우리가 현침 그러는데 요 천고의 현침을 낳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일지에 내가 신금을 낳았다. 고독하다 안 고독하다? 고독명이야. 그냥 고독명이야. 남녀를 딴 겉으로는 어때요? 뻔드름하지요. 폼생폼사잖아. 뒤돌아서는 어때요? 고독한 거야. 남녀명을 떠나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배우셔야 될 게 일지에 신금을 낳았어. 일지에 신금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발음이 신이잖아요. 발음에 주목해봐요. 이 신을 이렇게 써봐 한번요. 그렇죠? 그래서 신금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있어. 영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독함을 정신적으로다가 그래서 인성이 저렇게 이제 특히 이제 장생으로 들어와 있는 갑신일주들은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의 학문적 성과가 좋든 안 좋든 이런 공부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신금을 보잖아요. 바로 이 신을 바로 떠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 기가 대단히 강해요. 근데 이제 천고의 현침을 갖지 않죠. 이렇게 대단히 까칠해. 간목치고는 대단히 까칠한 간목이야. 갑진일주. 그래서 갑진일주가 폭력을 띄웠다 그러면 아주 진짜로 깡패 같은 기질이 드러나지요. 무식하게 그냥. 바로 저런 이렇게 현침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데 저렇게 이제 현침이 저렇게 있고요. 천고를 놓으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술을 한 잔은 어떻게 한다? 술 한 잔 마시면 어후 머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신일주하고는 술 마셔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신기가 기본적으로 신금을 놓으면 천고에, 그 다음에 신고에, 그다음에 이런 신기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 학문에도 관심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절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굉장히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이 사람은 경신일주에 있어가지고 인사신 있죠. 이게 우리가 형으로 들어오고 충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갑신일주들은요. 자, 재성이 아까 재성이 병. 자, 다시 한번 재성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재성이 무신병으로 들어와 있죠. 병좌의 절 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돈을 모으다. 식상을 일찍 본 사람 치고 쉽게 표현하면 좀 까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이제 관성의 영향력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우리 무슨 성추행, 성폭행 내 사건들 얘기를 하죠? 그 아무나 당할까요? 아니라고. 내 사주팔자 원국에 관식이 아주 중증한 사주들이 있죠. 이게 당하는 사주야. 성폭행 사주야. 성폭행 당하는 사주라고. 그럼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초등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많은 학생 중 한 명이지만 그래서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주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왜? 금의 기운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식상의 기운이 중증하게 들어온 운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사주예요. 여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폭행을 당해도 성폭행에 당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주를 보시면서 식상이 그 다음에 관성이 아주 굉장히 중증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과거는 포태가 독림으로 들어와 있을 거고 일찍 이성운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도 노출돼서 취약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의 관성을 보신다면 이 사람의 식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식상은 상관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성을 못 쓰겠죠. 그렇죠? 관성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남필의 기운, 그 다음에 이 관성이 쉽게 말해서 상관이 결국은 정관을 치는 현관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럼 결혼해서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쳐버려. 득자부별하는 걸로 들어와 있어. 이걸 득자부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득자부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얻어서 남편과 이별하는 거죠? 그럼 이혼하는 사주예요. 근데 결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렇게 꽉 잘라서 보게 되면 초혼 실패. 다시 또 결혼. 아셨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늦게 결혼할까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8세 이후에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하나의 신미의 쇠의 요 동태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팔자가 많이 망가진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를 보시자고. 이렇게 미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미인이 이제 여러분 들어오면은 뭐 요거 우리가 지장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쪽은 정을기로 들어와 있고 한쪽은 무병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미인의 지장간의 본기가 합을 하는 운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팔자가 편치가 않아요.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런 사람들은 이성의 운으로다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있나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돈은 어디 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돈은 정제로 들어와. 여러분 어쨌든 희지에 정제가 들어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여명이야. 누구 돈이에요? 남편 돈이잖아. 남편이 신미에 쇠를 놓은 남편이잖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제. 그럼 신미에 쇠니까 정제를 놓았다는 것은 반드시 월급 생활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뭔가를 쌓아놓은 사람일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재성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기토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기토로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돈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기토가 그러면 이렇게 안명합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형충이 들어온 해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충년이 들어온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술년이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흔들어 버리잖아. 그러면 요 기토가 나오잖아요. 요게. 여기하고 놀질 않는다고. 천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요거하고 붙어서 어떻게 된다? 이걸 우리가 합반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은 돈이 기본적으로 놓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다고요? 이 운에서 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운이 될 때까지 참 힘들어. 돈을 지탱하기가 대단히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갑신의 일주들이 저렇게 미토의 정제에 저렇게 지장간에다가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돈을 벌면 어디다가 땅 속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꼭꼭꼭 숨겨 놓으셔야 돼. 그래서 아주 팔자가 대단히 얕은 많이 좀 틀어져 있는 사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갑신의 일주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건강을 볼까요? 건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금목상쟁이잖아.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가 나빠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두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인파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는 갑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을 쭉 배웠죠. 재관인이 절제 늘고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 공망이야. 상관이 공망이 뭐예요? 도대체 대단히 뭐야? 잘난 척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 건강들은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찍 이렇게 칠사를 이렇게 낳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부부관계는 이미 절멸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대단히 하여튼 뭐 유정하고 팔자가 좋고 좋은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등급이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사주다. 그렇게 볼 수 아시겠죠?